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면 각종 기반 시설이 확충되는 등 71조에 달하는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추진협의회가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답보 상태에 놓인 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최근 항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는 민간기업 배불리는 항령산 개발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교시 수업 전 몸과 마음을 깨우는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두 모여 아침을 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부산 뉴스입니다. 결전의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면 2030 엑스포 개최지가 최종 결정될 텐데요. 우리 정부와 부산시, 민간 기업까지 지금도 마지막 표심 잡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엑스포가 부산에 유치되면 각종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막대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돼 그야말로 부산의 대변화, 도약이 기대됩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가장 큰 변화이자 시민들이 기다리는 변화는 가덕신공항 건설입니다. 정부는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내년 예산 5,36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올해보다 예산 규모가 4,000% 이상 커진 건데 부산 엑스포 유치 의지를 드러내고 2029년 조기 개항을 지원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도로와 도시철도 건설 사업에도 예산 1,87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부산 신항에서 김해고속도로 건설과 가덕대교에서 송정 IC 고가도로 건설, 사상 하단 및 하단 녹산 도시철도 구축 등 세 가지 사업이 대상인데 올해보다 예산이 49.6% 늘었습니다. 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대규모 정부 예산이 투입되면서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건설에 속도가 붙고 건설업 등 지역 산업과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또 엑스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엑스포가 유치되면 내년 11월까지 국제박람회기구에 종합기본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만큼 유치 직후 용역에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엑스포 행사를 위한 시설을 만들고 홍보를 하는데도 6조 5천억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정부 예산과 민간 자본이 부산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엑스포 유치에 성공할 경우 지역 소득 창출과 생산 유발 효과, 부가가치 유발 효과와 취업 등 71조 원 상당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거둘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부분의 이 세계적인 도시들이 엑스포 유치를 통해서 글로벌 도시로 성장을 했고 또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중추국가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계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와 더불어 엑스포 개최 기간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매력을 세계에 알리고 부산을 찾게 만드는 효과도 톡톡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최근 황령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부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승인됐는데요.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의 허파를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내놓았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한식 기자입니다. 황령산 개발 사업이 발표된 건 지난 2021년 전체 2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부산 진구 서면에서 황령산을 연결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하고 정상 주변에 25층 규모의 대형 건물을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민간 사업자가 사업비 2,100억여 원을 투자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산 정상부에 100m가 넘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들어서는 건 물론 시민 공공재가 사유화되는 만큼 특혜라는 입장입니다. 민간 사업자의 수익 이익 창출에 우리 모두가 누려야 될 공공의 자산을 민간 사업자가 독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혜라고. 이처럼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도 해당 사업은 지난 3일 조건부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부산시는 조건부라는 단서가 포함됐지만
심의를 통과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조건부 내용입니다. 정상부에 건립될 건물 디자인 개선과 야간 경관계획 수립이 조건부에 포함됐습니다. 또 기존 도로의 확장과 우회도로 신설, 셔틀버스 운행 계획을 관계기관과 협의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조건부 대부분이 사업장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는 주장입니다. 생태 보존과 환경 보호, 그리고 공공성 확보 방안이 빠진 시민은 말 그대로 개발을 전제로 한 회의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실은 시작이라 볼 수 있는 거죠. 황산 전체가 이 타워를 시작으로 해서 전체가 다 개발 구덩이로 빠지는 것들이고, 그 개발 구덩이가 되는 것들이 사실은 업자의 이해를 대변한다고 시민사회는 판단하고.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7년 부산시가 추진한 황령산 스노우캐슬이 10년 넘게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며 황령산 유원지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는 만큼 해당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에서는 학교의 아침을 깨우는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침 체인지, 아침 체육 활동으로 말 그대로 몸과 인성, 지성을 키우기 위한 취지입니다. 매일 아침 1교시 전 다양한 체육 활동을 하며 같이 땀 흘리고 뛰어노는 시간이 좋아 아침잠도 줄인 채 등교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하죠. 이번에는 학생, 학부모,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 아침을 열었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에 첫눈이 내린 지난 토요일 삼락 생태공원. 칼바람까지 불어 체감 온도는 영하로 떨어졌지만 초중고 특수학교 83개 학교, 학생, 학부모, 선생님 2,8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운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 이날은 가족과 함께 어울린 시간이라 더 즐거운 모습입니다. 운동장을 걷고 축구, 배구를 하며 체온을 끌어올린 참가자들. 실내 조정과 컵쌓기 등 체험 부스에서 학교에서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체육 활동도 경험합니다. 함께 뛰고 부대 끼고 웃으며 어느새 추위도 잊은 듯합니다. 지역 대학 체육학과 학생들은 초중등 학생 활동 도우미 역할을 자처했고 NC 다이노스 응원단은 몸풀기 체조를 함께하며 참가자들을 응원했습니다. 더 일찍 일어나고 밥도 잘 먹고 그리고 더 건강해진 모습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챌린지가 좀 오래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부산교육청은 체력과 인성, 지성을 높이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활동으로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아침에 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이게 나는 가장 큰 이번에 큰 성과가 아닌가. 아침 체인지 운동은 이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우리 공교육을 품을 수 있는 잠자는 교실에서 깨어있는 교실로 학교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아침 체인지 프로그램. 교육부는 아침 체인지를 2024년 주요 정책으로 선정해 전국 확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산업은행 부산이전 추진협의회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답보 상태에 놓인 것이 여야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책임감 있는 추진을, 민주당에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반대한다면 법 개정에 힘을 보탤 것을 촉구했습니다. 오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정쟁의 도구가 아니라면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반드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법안심사 소위와 정무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0일 오전 8시 50분쯤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아파트 주민 15명이 긴급 대피했고 이 과정에서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또 TV와 냉장고 등이 소실돼 소방서 추산 3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거실 천장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0일 새벽 1시 10분쯤 서구 동대신동의 한 냉동 어패류 유통업체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냉동고 등 집기류를 태워 소방서 추산 3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정기적 결함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합동 감식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부산관광공사가 관광지 내 빈대 방역에 집중합니다. 전국적으로 공동 숙박시설이나 가정집, 기숙사 등의 빈대 출현이 잇따르자 부산관광공사는 공사가 운영하는 모든 관광지와 시설에 예방 방역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월 1회 정기 방역을 비롯해 빈대가 고온에 취약한 점을 활용해 고온 스팀기를 통한 자체 방역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중구의회에서 법정 감염병 외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중구의회 최학철 의원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빈대 등의 위생 해충으로부터 주민들, 특히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은 취약계층 세대와 노후한 주거공간 등의 방문 방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오는 22일 열리는 중구의회 본회의를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지역 학교 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대석 부산시 의원은 부산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40년 이상 지난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가 2010년 104개 교에서 현재 282개 교로 증가해 전체 학교의 50%에 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건물 노후화는 상대적으로 사립학교가 심각한데 개축공사는 공립학교 위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그린 스마트 스쿨 사업 지속성 확보 등 타 시도교육청과 연계해 학교 건물 노후화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예비후보자 선거 사무 설명회를 오는 28일 오후 2시 구군 각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시에 진행합니다. 시 선관위는 내년 4월 10일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월 12일부터 시작돼 등록 절차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설명회에서는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선거 사무장, 회계 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선거운동 방법, 제한 금지 규정 등을 안내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부산대가 창업기업들의 인도네시아 수출길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5일 동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의 수출길을 원하는 국내 창업기업 8곳을 파견해 수출 상담회를 열었습니다. 자카르타 현지에서 진행된 이번 상담회는 동남권 창업기업 8곳과 현지 바이어 25개 기업 등 33곳이 참여해 1:1 맞춤 상담 형식으로 개최됐습니다. 부산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를 앞두고 부산시설공단이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응원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공단은 개최지 결정 투표일인 오는 28일까지 부산역 광장 대형 미디어 아트월에 주요 인사 265명의 응원 메시지를 송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26일까지 부산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발달장애 청년 작가들의 엑스포 드림 전시를 진행하고 메타버스 제페토 월드맵을 활용해 유치응원 퀴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 내 주요 공원과 유원지, 부산타워, 지하도 상가 등 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서 조명을 활용한 홍보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구문화원이 개원 2주년을 맞아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중구는 중구문화원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강좌를 진행하고 공모 사업을 통해 공연과 전시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문화예술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4일 진행되는 개원 2주년 기념 행사에서는 중구 그림엽서, 스토리 공모전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과 클래식 탱고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중구문화원은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더해 중구문화 브랜드를 개발하고 지역 문화사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해운대구가 아르피나에서 경제인 초청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봉만 동원개발 대표와 송교정 원스틸 회장 등 19개 기업 대표가 참석했으며 해운대구 미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인과 의견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경제인들은 해운대 수목원을 순천만처럼 국가 정원으로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확충해 해운대 발전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